완다비전의 6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오늘은 완다비전의 6화 속 내용들과 떡밥들을 확인해보고 남은 3편에선 과연 어떤 미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6화는 90년대 홈비디오 스타일의 인트로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캠코더를 통해 홈비디오를 찍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토미가 직접 가족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여기엔 5화 속 등장한 삼촌 피에트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재밌는 건 엑스맨 배경 속 피에트로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오락을 좋아하고 다소 낮은 정신연령대의 친구 같은 삼촌 모습을 하고 있고요. 빌리는 여러 장면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며 말을 건네는데, 네, 여기서 한 명이 떠오르죠. 바로 제사의 벽을 넘나드는 데드풀의 모습과 비슷하죠. 원작 코믹스에서 빌리는 이렇게 다른 차원의 게이트를 열기도 하고 향후엔 마법의 룰 자체를 바꾸고 현실 세계를 뒤틀어버릴 만큼 강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할로윈 파티 준비에 한창인 완다와 비전, 이 둘은 할로윈에 어울리는 복장을 차려입는데, 네, 원작 코믹스의 코스튬과 동일한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피에트로와 토미, 빌리 또한 원작 코믹스의 코스튬을 입고 있네요. 비전은 마을의 순찰 근무를 위해 먼저 집을 나서고, 화면은 다시 바깥 현실 세계 속 소드의 베이스 캠프를 비춥니다. 완다에 의해 다시 돌아온 80년대 형태의 드론이 회수되고, 완다에게 개망신을 당한 소드의 국장 헤이워드는 본격적으로 완다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시와 지미우 그리고 램보가 이에 대항하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설득합니다. 완강한 국장의 태도에 5년 동안 꿀 빨았으면 적당히 해라라고 말하는 램보에게 뼈를 맞고 결국 이들을 모두 추방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락호락하게 퇴장할 정도의 캐릭터는 아니었죠. 5화 동안 몸이 간질간질했던 지미와 램보는 소드의 요원들을 제압해버리고 소드의 요원으로 위장해서 베이스 캠프에 머무릅니다. 할로윈이 한창인 웨스트뷰, 완다는 오빠인 피에트로에게 과거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물어보지만 피에트로와의 기억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쌍둥이 조카들과 할로윈 캔디를 쓸어버리는 피에트로, 마을을 순찰 중이던 허브를 만난 완다는 비전이 마을의 순찰 근무를 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다른 의미에서 마을을 순찰 중이던 비전, 지난화에서 비전은 이 마을이 이상하다는 점을 감지하였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마을을 순찰합니다. 네, 예고편 속 등장했던 렉이 걸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줌마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후 기존처럼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6화의 광고 영상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상품의 이름에 완다와 관련된 과거 키워드들을 보여줬다면, 이번 광고 영상은 클레이메이션으로 제작된 아주 난해하고 기분 나쁜 영상이죠. 무인도에 버려진 한 소년이 등장하고, 이때 상어가 나타나 이 소년에게 배고픔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요거트, 요 매직을 주고 가지만 소년이 이 요거트의 뚜껑을 끝까지 열지 못한 채 아사해버리는 찝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결국 마을 안에 있는 완다를 뜻하고, 배고픔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요거트는 소망 혹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비전과 쌍둥이 아들 그리고 오빠인 피에트로를 뜻하는 것이고, 이 요거트를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지만 이는 결국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아니 벗길 수 없는 무의 존재이기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완다는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다시 완다와 피에트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에트로의 기억, 억양 등이 자기가 알고 있던 오빠와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완다에게 피에트로는 난 그저 너가 불렀기 때문에 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생뚱맞죠? 이후 삼촌의 능력, 그러니까 원작 코믹스 속 본인의 능력을 갖게 된 토미의 모습이 보이고, 다시 화면은 소드 캠프로 넘어가 웨스트뷰의 모습을 확인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망을 뚫고 있는 달시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달시는 국장인 헤이워드의 데이터에 침입하는 데 성공하고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바로 마을 속 모든 주민들이 위치하는 장소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감정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데이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이워드는 본인만 이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외부에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이워드는 비전을 몰래 추적하고 있었죠. 다시 비전의 시점으로 돌아가 비전은 웨스트뷰 마을의 끝자락에 도달합니다. 네, 여기에 보이는 마을 주민들은 모두 행동을 멈춘 채 이렇게 석상마냥 굳어있는데요.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난 이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사람들까지는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비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마을의 전체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을 끝 도로에 있는 한 차량을 발견하는데, 네, 우리가 여지껏 주구장창 보았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그네스의 미친 웃음씬이죠. 운전석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는 아그네스, 놈에게 했던 것처럼 비전은 아그네스를 깨우고 아그네스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비전을 알아본 아그네스는 당신 어벤져스죠? 우릴 도와주러 온 건가요? 라고 묻고 아무런 기억이 없는 비전은 어벤져스가 뭐죠라고 되묻습니다. 아그네스는 왜 모르냐고 물은 후 소스라치고 죽은 비전을 본 자신 또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전은 바깥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모두를 구해내겠다고 말하지만 아그네스는 말하죠. 어떻게 할 건데? 라고요. 아그네스 또한 완다의 마을에 갇혀졌고 이 마을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완다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웃죠. 그리곤 다시 비전은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아그네스는 정말 완다에 의해 이 마을에 갇힌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통제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후 이렇게 앨리스 애비뉴 표지판을 돌아 다시 마을로 향하는 아그네스. 이전 장면에서 이 앨리스 애비뉴는 완다가 토미에게 절대 지나치지 말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도로고요. 비전은 이 앨리스 애비뉴를 지나 장벽이 있는 마을의 끝으로 향합니다. 램보는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달씨는 이와 관련하여 소드의 내부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미 장벽을 넘었던 램보의 몸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는 향후 원작 코믹스 속 스펙트럼으로 활약하게 될 모니카 램보의 신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떡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램보는 이미 원작 속 스펙트럼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램보는 완다를 도울 때까지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하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요. 달씨는 헤이워드가 감춘 마지막 보안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남겠다고 하고 램보와 지미우는 캠프 밖을 빠져나옵니다. 다시 할로윈 마을로 돌아가 피에트로는 완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애들을 어디에 숨겼어? 농담하는 거냐고 묻는 완다에게 사람들에게 악몽을 주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리곤 나는 숨길 남편도 낯선 사람도 아니다. 나한텐 말해도 돼. 라며 속삭입니다. 네, 마치 악마가 속삭이든 말이죠. 완다는 온전히 외로움을 느꼈던 것만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며 다시 한번 피에트로를 쳐다보는데 전작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총에 맞아 사망한 피에트로의 모습이 죽은 비전의 모습과 같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달씨와 국장은 같은 화면으로 비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비전이 마을의 끝, 그러니까 소드의 본부와 밀접한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헤이워드는 비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 비전을 보고도 체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앞서 비전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장면들로 보아 국장은 완다의 생사 유무보다는 바로 이 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스, 즉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비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장벽 밖으로 나오려는 비전은 가상세계 밖으로 벗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전의 일부는 이렇게 다시 가상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비전을 도우려는 달씨, 그리고 토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 빌리가 머릿속에서 비전의 목소리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공개되었던 유출 영상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네, 유출 장면은 7화가 아닌 이번 6화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경에 처한 비전의 상황을 완다에게 알리는 빌리, 두 번 죽을 수는 없다고 개드립치는 피에트로를 가볍게 날려버리고 빌리는 자신이 목격한 비전의 모습을 완다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때 완다는 마을 안의 모든 것을 멈춰버린 후 웨스트뷰를 감싸고 있던 에너지 실드를 엄청난 속도로 증폭시켜버립니다. 네, 소드는 미처 도망갈 시간도 없었죠. 마을 밖에 주둔하던 소드는 빠르게 대피하지만 달씨도 데리고 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는 실드에 모든 형태가 마을 속 90년대로 바뀌어버립니다. 헤이워드 국장과 지미우, 램보는 가까스로 이 실드에서 벗어나고 엄청난 규모로 커져버린 가상세계 완다의 모습과 함께 6화는 끝이 납니다. 네, 몇 가지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피에트로는 완다와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이전의 기억들이 아예 사라진 비전과는 달리 완다의 부모님을 언급하는 장면도 보여주며 나름의 오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에트로는 6화 내내 지옥과 악마에 관련된 말을 툭툭 던지고 있고 완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환상은 어떻게 만들어낸 거야? 앞서 예상했던 내용처럼 이 피에트로는 메피스토로부터 보내진 존재, 즉 피에트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메피스토일 것으로 보이며 비전과는 달리 신체의 일부조차 남지 않은 MCU의 피에트로 대신 엑스맨 세계관 속 피에트로의 육체를 빌려 멀티버스를 통해 이 세계 속에 등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완다에게 친숙한 오빠의 모습을 하여 완다에게 접근하고 친구 같은 삼촌의 모습을 통해 조카들과 친해진 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완다에게서 빼앗아내려는 대악마 메피스토의 속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것으로 보였던 아그네스 또한 다른 마을 주민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신원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완다가 보이는 생활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완다가 컨트롤하지 않은 마을의 범위 밖에서 아예 멈춰있던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며 이곳에 위치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때 아그네스는 비전을 발견 후 통제당하는 연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완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메피스토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인 7화부터가 진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